안녕하세요. 12월 3일 목요일 현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장이 조금 끝나지 않았지만요. 오늘도 토마치 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같이 투자해볼 만한 종목을 계속 찾고 있는데요. 포브스가 선정한 국내 아시아에서 200대 유망 중소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선정된 국내 기업은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브스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선택한 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앞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팍의 시황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계약한 백신 소식, SK 하이닉스, SK 네트워크스, SK 이노베이션까지 최근에 SK 그룹사에 대한 변동이 많은데요.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학 섹터에 대한 내용과 네이버가 편의점 배달 주문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200대 국내 중소기업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삼성전자, 파수, 태웅로직스, 컴투스, 동국 SNC를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맥스로텍과 컴투스 JYP, A스토리를 준비했고요. 계속해서 모베이스 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관련된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큰 상승에 올라오고 있고, 키네마스터와 넵튠을 비롯하여 엔토텍도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소울본을 비롯한 루트로닉, 셀트리온 제약, A스토리, IA 같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마젠 관련해서 막판에는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투머치팍의 시향 분석입니다. 컨택트주의 흐름이 살짝 더 실리지 않았나, 한 2% 정도 더 더해봤고요. 엔터주와 게임주가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컴투스가 중국 파노에 대한 그런 허가를 맡았다는 내용이 실리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J콘텐트리와 같은 콘텐츠들 관련 종목들 같이 한류와 엮이면서 다시 한번 엔터주와 게임주의 흐름이 이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5G에 대한 전망이 좋게 나오는 가운데요. 최근에 2차전지 쪽으로 포스코 케미칼과 LG화학 쪽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주 쪽에서는 오늘 참 좋은 여행 하나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조선과 화학, 자동차, 반도체, 철강, 결제 시스템 관련주와 IT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효성 TNC, 포스코, 캠트로닉스, EM코리아, 만도, E&D, 한컴 MDS, 미넨지, 한원시스템, 만도, 현대위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과 자동차 쪽에 이슈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개인들이 크게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외국인 매수세는 좀 잦아들었고 기관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고 계시는 그런 학생분들께 한번 큰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오늘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7시 40분에 끝나는 그런 마감 시한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 흐름이 유사하게 출제돼서 수험생이라면 다소 쉽게 느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험생들 간의 격차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 속에 난이도를 크게 높이지는 않았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난도 문항은 없을 것이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험은 항상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최고의 정답을 찍어내는 것으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S&P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계속해서 S&P는 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북한이 국내 코로나 백신 치료제 제약업체 해킹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들리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여러 제약업체를 공격했지만 오늘은 보령 제약만 좀 피해를 입고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상관없이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역시 화이자 관련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11월 민간 고용 30만 7천 명으로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불투명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S&P 지수는 4천성을 전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제약사들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가 얼마나 회복이 될지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넥신과 신풍제약, 셀트리온 등 한국업체 3곳을 공격했는데 주가의 흐름은 크게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11명을 기록하면서 서울 코로나 본물 터졌나,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확진 262명의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학교, 학원, 운동시설 등 집단 감염이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요. 카페는 물론 헬스, 운동장까지 전부 다 폐쇄를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방어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시세를 보시면요, 자동차 관련 쪽이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만도, 현대, 위아 등 관련 업체들의 모든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한류 엔터 관련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게임주가 판호를 얻으면서 컴투스에 이어 엔터까지 들썩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건강관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이 좋아지니까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 좋아지고 있고요. 철강 쪽도 꾸준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몇의 백신 관련된 제약주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같은 종목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특히 방송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TBC, A스토리, YG 엔터테인먼트, JYP 이런 쪽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J콘텐츠리, 갤럭시 SM, 대원미디어까지 전체적인 큰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솔본과 인피니트 헬스케어 등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셀트리온, 삼형제를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와 다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신풍제약, 현대차,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 화학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마리아나 관련된 오성 첨단 소재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웹젠을 꾸준히 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바이오, 일신바이오, 레고캠바이오, 또 존슨앤존슨 관련 인콘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최근 3일간 거의 상한가를 도달하고 있는 키네마스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영권 매각을 앞두고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과 관련이 또 추가로 연결이 되면서 키네마스터가 결국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키네마스터 최대의 주주가 솔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건강관리 업체에서 솔본은 이러한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률 자문사로 김현장 법률 3사가 결정이 되면서 경영권 매각을 위한 주관사를 선정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 한 달 정도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네마스터는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인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별로 오늘 보시면 코로나19 테마와 K뉴딜 지수,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 게임, 영상 콘텐츠, 게임주와 한류 콘텐츠 종목들의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돼서 수혜주가 어떤 종목인지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최근에 패스 인증서 발급이 2천만 건이나 늘어나면서 계속 모바일 결제 솔루션과 인증사업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통신 관련된 주식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GA와 SGA 솔루션즈가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된 소식에 따라서 서버 보안 및 전자문서 전문 기업 쪽에서의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스토리지 총판이라든지 인프라,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 사업에 기반한 종합 IT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전자문서라든지 인증사업, 응용 보안 관련된 보안망 사업 쪽에서의 이 주식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 키네마스터처럼요, 넵튠이 가장 큰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블랙 서바이벌 흥행에 힘입어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5거래일 연속 52주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스팀 동적자 수만 나날이 증가하는 만큼 꾸준한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포톤에 투자하는 그런 지분 관련된 종목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체적인 게임까지 또 큰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오늘 게임주의 흐름이 나오니까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버가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동시 접속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원획이라는 블랙 서바이벌 완성체 게이머들을 매혹시킬 게임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는 계속해서 백신 확보에 뒤처지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영국은 이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해서 최근에 실시를 하고 있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맺은 그런 기업은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에 성사됐다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화이자랑은 구매 약관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요. 모더나는 아직 MOU를 맺지 못했고 계속 협상 중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막판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가져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4달러로 가격이 싸고 2에서 8도에서 유통되는 그런 편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백신 공급 계약을 바로 체결했다고 해서 접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년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화이자를 통해서 이미 2천만 명에게 2차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가져와서 막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전 문제가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영국이 맞는 것은 거의 시험을 하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검토하면서 접종을 지켜봐야 된다는 쪽에 우리나라 측면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화이자 백신 관련돼서 내년 2월까지 1억 명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지속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에 따른 변동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모더나 관련주와 화이자 관련주, 존슨앤존슨 관련주,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엔투텍이 다시 한번 큰 상승에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변동이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관련된 그룹의 흐름이 정말 좋다. 많은 투자와 그런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9년 전에 인수를 주도했던 박정호 부회장으로 귀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한번 SK텔레콤 하이닉스와 AI 반도체 개발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시너지까지 기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만큼 박 부회장의 통찰력과 노하우를 하이닉스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재계에서 불러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램 부분에서 삼성전자 이하 2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낸드 부분 역시 인텔의 사업부 인수로 글로벌 2위 도약을 꿈꾸고 있다. 앞으로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하이닉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박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요, 사업형 투자사 전환 준비에 따라 조직 개편 임원 인사를 단행하였는데요. 계속해서 SK네트워크스, SK매직, SK렌터카까지 3사 간의 시너지를 높이고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조직 개편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역량,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다양성 측면 등을 고려해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런 본부장급 이상들이 배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님이 내년 배터리 톱3 가속 페달을 밟는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소재 사업 성장이 가속되는 가운데 그린밸런스 2030을 실행해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신규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과의 배터리 소송은 숙제로 남아있으니까요. 합의의 방향성이 나올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유럽 등 해외 완성체 업체들의 수주도 부격화하면서 해외 생산기지 구축의 속도가 나고 있는 만큼 SK이노베이션은 향후 미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추진 중인 중국과 폴란드 외에도 추가 글로벌 생산시설을 확충해서 2025년까지 연 25억 제곱미터의 생산 능력을 시장으로 시장 점유율 30%,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생산 능력까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멜론 같은 경우에도 다 기본적으로 자동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동결제 전환에 대한 그런 7일 전 문자 통보를 의무화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기 결제 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는 7일 전 문자와 전화를 꼭 통보해야 한다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구독 경제가 늘어나는 만큼 자동결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슈가 많은데요. 금융위원회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추진 방안을 발표한 만큼 이에 따른 전체적인 결제 시스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해운 운임 폭등에 컨테이너 부족, 수출업체 비상이라는 뉴스가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컨테이너 가격은 1,800에서 3,000달러로 상승하고 있고, 해운사는 4분기도 역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수요 급증으로 하반기에 내년까지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선박률이 감소하면서 공급이 줄었고 해운 수요는 늘어나면서 운임률은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선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한 배를 만드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해운사들의 운임 상승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MN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 매출 1조 7,185억 원, 영업이익 2,771억 원을 기록하면서 21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한 만큼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운사의 호전은 4,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흐름을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파로 인해서 지방 아파트가 급등해 수도권도 다시 한번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아파트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주, 울산 등 규제를 피한 그런 회피 지역들이 풍선 효과식으로 돌아가면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강북이 강남 상승세를 또 역전하면서 더 많은 상승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 집값 전세는 평균 5억 6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배달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CU에서 네이버 스마트 주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BJF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요, 이달 중순까지 네이버 스마트의 주문을 전국 5,000점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서비스 도입 9개월 만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포털 검색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 페이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맹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고 네이버의 점포가 노출이 되면 더 많은 고객들이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커머스 관련되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올 하반기 이후 빠르게 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 화웨이 반도체의 선침해 효과가 모바일 D램 수요 회복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고 장기 공급 계약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달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흐름은 화학과 건강관리, 자동차 쪽을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2021년 영업이익 기대치 상향 조정폭이 컸던 업종은 소재, 건강관리, 경기소비재, 유틸리티였던 만큼 다시 한번 전망이 양호한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종도 지난달 이익 개선폭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요. 외국인 매수세의 수혜가 꾸준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 신작 출시를 앞둔 게임주들과 코로나19 임상 결과에 관련된 제약바이오주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저는 화학 쪽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개선되고 있는 화학 섹터들을 모아봤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롯데케미칼과 효성화학 관련된 종목들을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대환유화 정도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효성 TNC가 가장 많이 시장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스판덱스 세계 1위 굳히게 돌입했다는 내용, 이익 확대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내용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내년 7월까지 터키에 600억을 투자해서 4만 톤 증설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3쿼터 턴어라운드 이어 실적 성장의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과중한 재무 리스크는 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외하고는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있고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스판덱스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3분기에도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앞으로 생산기지를 건립하는 등 두 차례 추가 증설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요. 프리미엄 시장에서 기술력이 우위에 점하고 있는 효성 TNC를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200대 포브스가 선정한 중소기업 4가지를 준비하였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민엔지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 관련된 그런 로그인 플러스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업체 쪽에서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고 회사의 가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치로설인데요. 포브스에서 선정한 아시아 태평양 200대 유망 기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유망 기업 선정을 할 때는 실적 지속 가능성과 수익률, 지배 구조, 경영 능력, 회계 투명성을 모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츠로셀은 이 가운데 펀더멘털 밸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에 선정됐다,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회사 중 금융 서비스 카테고리에 속한 기업 중엔 유일하기 때문에 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무신사, 카카오게임즈, 마켓컬리 등 생활 서비스 기업부터 SCM 생명과학, 지노맥 컴퍼니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쪽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네 번째로는 휴원스 글로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매년 성장 기록을 갱신하면서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구축을 해서 혁신 선장을 일군 성과를 인정받아서 수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이고요. 충분히 남아있는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D램 수요 및 가격기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망 속에서 7만전자, 8만전자, 9만전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상반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2022년까지 2년간 장기 호황을 이끌어갈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꾸준히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업종의 탑픽을 당연히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인 남아있는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히 남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컨퍼런스 콜 루트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로 암호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보안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고객사의 50% 이상이 공공 및 금융기관의 예산 집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 근무 형태의 변화가 비대면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죠. 이에 따른 비식별화 솔루션 신규 사업 쪽이 또 개인정보 관련돼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해외 성과까지 가시화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파수를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태용 로직스인데요. 안정된 석화 물량 증가로 인해서 양호한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석유화학 제품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주력의 3자 물류 회사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고객이 롯데케미칼, 금호 석유화학 등 대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이 돼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프로젝트 물류는 부진하지만 반면 국제 및 CIS 물류는 호조를 이끌 것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 최근 운임 급등으로 단기적인 원가는 부담이 되고 있지만 내년도에 크게 개선이 기대된다는 내용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인데요. 신작 외자 판호를 받으면서 리레이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신작발 단일 매출처의 의존도가 감소되고 있고 유일한 중국 외자 판호 발급을 감안해서 앞으로 역사적 고점 멀티플로 상향이 돼서 더 주가의 가치가 크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쪽의 레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전일 동사 글로벌 흥행작 서머너즈 워가 굉장히 외자 판호를 받으면서 큰 관심을 이끌고 있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 5배에서 6배 규모에 달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부분이 좋게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성수기에 진입하는 만큼 앞으로 더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조용한 그린힐 쪽의 동국 SNC인데요. 국내와 미국 풍력 시장 성장에 따라서 2021년 실적 성장에 주목한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풍력 타워를 제조하고 풍력 단지를 건설한 철강 제품 생산 업체로서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된 종목에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좋아지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영향이 조금 있었지만 사업 부문별로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내와 미국 시장 풍력 시장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요. 동국 SNC 역시 포항 2공장을 통해서 꾸준히 설비를 구축하고 있고 해상 풍력 시장 개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 관련된 투자로서의 동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풍력 관련돼서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같이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투머치 파괴 저평가 가치주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도와 현대차, 기아차, 전체적인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EM코리아 같은 중소형주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IT 쪽에서 보안 솔루션 관련된 종목으로 민엔지를 추천드리겠는데요. 민엔지는 3만원까지 예상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콘텐트리 콘텐트 쪽에서 4만원까지 바라보면서 종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저평가 가치주 종목 중에 새로 추가된 민엔지와 제이콘텐트리를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디바이스 ENG, 캠트로닉스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화학 쪽에서의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다에서는요 맥스로테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거래량이 조금 터졌는데 크게 올라가지 못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의 전고점에 최근 전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상대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보이고 있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조용히 올라가는 모습인데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더 실리면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흐름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포브스가 선정한 국내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은 수익률과 성장성, 전체적인 재무의 흐름까지 전체적인 것으로 보고 선정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민엔지,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관련 종목들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